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의 전투력, 이것은 우리가 법무부 장관 때 익히 경험을 했었죠. 정말 엄청난 존재감이었었고요.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추미애, 조국 이런 거는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이렇게 행위가 기억이 남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어떤 분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조국이는 감옥 가야 되는 입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급이 돼서 유명한 거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싸우느라고 유명해졌죠. 그 외에 이제 법무부 장관 중에 기억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천정배가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번 했었죠. 예전에 무슨, 이름이 그렇죠. 강정구, 그 당시 이제 동국대 교수,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인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때 천정배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죠. 그리고는 특별히 법무부 장관으로 누구다라는 사람이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겁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십 명 지나갔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거 김치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분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은 특별히 이렇게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법무부 장관은 매스컴에 잘 오르내리지를 않습니다. 수사 주체도 아니고 수사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도 극히 드문 사례고, 추미애 때 와서 마구 그냥 그걸 행사해서 그렇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사와 이 행정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긴 해도요, 이건 형식적인 거고 둘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주문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은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 사람을 꽂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역대 대통령 모두 이제 공통으로 다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검찰총장은 대통령 사람으로 안 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이죠. 한동훈의 그 엄청난 전투력이 다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지금 보시면요, 한동훈 배신자 이 프레임을 저들이 이제 걸고 있습니다. 세 명 다 그래요. 윤상현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배신을 때렸다 이건데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한동훈을 도저히 꺾을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빙의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동훈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냐 아니냐라는 이 프레임으로 가면 자신들이 지잖아요. 저도 크게 집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이걸로 지금 바꾸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교묘하게 구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현재 1강 3약이잖아요. 좋게 얘기해주면 1강 2중 1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강은 절대 1강입니다. 압도적 1강이에요.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술수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가상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요 세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도를요, 1대1 구도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한동훈 대 윤석열, 이 구도예요, 지금. 이거는 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허위 구도예요.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배신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 배신자 프레임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신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뭘 갖고 배신했습니까? 한동훈이. 말이라도 어디 시원하게 대통령을 한번 공격이나 했습니까? 뭘 했어요? 한 번도 한 게 없다니까. 기껏 해봐야 식사 초대, 그 건, 그리고 김경률 건 이런 정도,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배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배신이라 합니까? 그 정도를 배신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배신의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오바된 이야기예요.
자, 한동훈 배신의 정치 공격에 인신공격 마타도어를 중단하라.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말을 하면요 반드시 행동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그 행동이 엄청난 지금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원희룡에게 이번에 실망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희룡쯤 되면요 이번에 한동훈이 자신보다도 그 10년 터울 후배잖아요. 뭔가 이렇게 덕으로서 경쟁해야 돼. 한동훈의 장점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뭐 미래 비전 이야기하면서 큰 형처럼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 그래야 저도 말이죠. 원희룡이라고 하는 가치가 상품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신창이 상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뭐 완전 진흙밭에서 뒹굴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전부. 원희룡이 저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한동훈에게 평소 그렇게 그냥 친형제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왜 저러느냐? 글쎄요. 알다가도 모를 게 바로 이 이제 권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죠. 정말 같이 뭐 이렇게 절친으로 있다가도 어떤 경쟁 관계가 되면 그냥 물어뜯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가 한동훈을 놓고 원희룡이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깜놀할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제 원한입니다. 원한. 공방 거세지는 원한. 이러니까 마치 두 사람이 무슨 원한 관계가 된 것처럼 되고 말았죠. 한동훈 뒤에는 다수 국민들이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전통 지지층이 대부분 다가 있고요. 원희룡 뒤에는 소위 이제 털튜브로 불리는 이제 그들 뭐 털리 털딱 털튜브로 이어지는 꼰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면 바로 털튜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뒤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동안 주류였던 주력들이 조직이 일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조직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요 국민의힘 조직이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들 관망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한동훈 지지 선언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죠. 배현진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 원희룡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는 중진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별로 안 나왔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래는 당연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원희룡 지지를 막 선언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지금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이거는 판을 읽은 겁니다. 한동훈 쪽으로 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명약 관화한 한동훈에게 척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할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들은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와 있습니다. 벌써 뭐 이런저런 단체 조직들이 생겼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제 낙선했지만 한동훈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이 불리할 거 없어요. 이런 식이면은. 자, 여당 최상병 특검법 자중질은 약이냐 독이냐 이걸 놓고 지금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죠. 봐라 말이야. 저 한동훈 저거는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어. 대통령 탈당을 원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동훈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검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론에서. 그래서 한동훈은 벌써 계산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쪽으로 가게 되면 무력화된다라고 합니다. 저쪽 민주당의 저 특검안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털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특검 선출권이 만일에 대법원장이라든가 대한변협으로 가게 되면요. 중립적 인물이 특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립적 특검이 여러 번 수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태산 명동의 서일필. 뭐 그냥 유야무야 뭐 거의 그냥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대부분은 검찰 수사 이상으로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그냥 아주 막 극단적으로 부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걸 수사를 해보면요. 특검이라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저 특검이 되면요. 진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냥개 하이에나가 딱 되는 겁니다. 막물어 뜯어요. 저기는 진짜 만들어서라도 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조작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몇몇 이제 특검이 있었죠. 자, 그 밑에 한동훈 측 배신 프레임의 공환적 반격. 공환적이 뭡니까?
한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걸 공환증이라 그러죠.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하고 대결하면은요 항상 뭐 거의 10번 싸우면 9번 지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낀다. 그 공환증인데요. 중국을 탁 끌어 들어가지고 또 이 공환증을 이렇게 이 개념을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바로 한동훈 본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공환증을 한 번은 언급했어요. 주제를 공환증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전부 3명이 떼거리로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을 일러서 이건 한동훈에 대한 공포다. 공환증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벌써 한동훈에게서도 벌써 차용이 되고 있네요. 원희룡은 한동훈을 초보 운전으로 배신자로 계속 몰고 있고 한동훈에서는 1위 주자로서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동훈과 연대 안 해. 일축. 한동훈과 연대 안 하는 것도 뭐 있지만요. 원희룡과도 단일화 안 한다라고 일축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분명히 한동훈과 연대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은 이대로 가는 것보다도요. 한동훈과 손을 잡는 게 자기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서울시장으로 가는 익스프레스다. 고속도로다. 나경원도 이걸 한다 그러면요. 한 일주일 좀 더 뛰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희룡과 손잡으면 뭐 얻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보직을 줄 수가 있겠죠. 장관이든 뭐든. 그런데 원희룡도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경원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서울시장이라면은 한동훈과 손잡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첩경입니다. 최재형도 여기 나경원을 지지하나 봐요. 저 뒤에 지금 지켜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말이죠. 여기서 공환증을 언급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자, 공환증. 중국 축구가 한국에 두려움 느끼는 현상. 이걸 공환증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고안해낸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 캠프 내에서는 한동훈이 처음으로 이걸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공환증이죠. 공환증. 공포를 느낀다 할 때 공, 한국 할 때 항. 자, 한동훈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공환증이다. 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3인은 공환증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정치 비전은 없고 한동훈 끌어내리기, 한동훈 그냥 까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공환증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그대로 명쾌하게 답을 내렸죠.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는 운전사들, 이들이 바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옛날 방식으로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는 수도권에서 안 먹힌다. 전부 라떼 스타일이다라고 하더군요. 달리 말하면 털리, 털딱, 털튜버, 꼰대들이다. 그런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선거로는 수도권에서는 여성들을 특히 젊은 층 여성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들, MZ들 이들에게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야당이다.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동훈은 다르다.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갈 줄 아는 내비게이션을 가진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 새로운 리더라고요. 예, 극찬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내비게이션 없는 것은 자기가 아는 곳만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하면 뭐 계속해서 미로에 빠져서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 내비를 딱 갖고 있다. 최첨단 초정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한 방에 그냥 정리했습니다. 배현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참고로 이런 것도 좀 보시죠. 지금 세 사람이 공환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한데요. 한동훈에게 다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동훈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서 많이 도왔습니다.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요. 윤상현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래 놓고 저들이 지금 와서 후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후배고 정치적으로도 까마득한 후배 아닙니까? 청출 어람이 될 수도 있는 이 후배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얼마나 못난 짓들입니까 정말. 다독이고 격려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너 꺼져 밀어내기 하느라고 아주 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하다. 그것은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한동훈 가는 길에 비켜. 나와. 나서지 마. 이런 게 지금 다수 민심 아닙니까? 자, 끝나기 전에요.
홍준표, 오세훈 조직 만만치 않다. 물론 조직으로 저들이 지금 뭐 특정한 후보를 밀고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오세훈은 그 미래의 자기의 이제 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원희룡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소간 불가원이 아닐까. 나경원하고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지 않을까. 서울시장 자리를. 그래서 나경원 쪽으로 조직을 이렇게 연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동기들이죠, 다. 정치적으로 입문한 시기도 다 같아요. 전부 이회창 퀴즈들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원희룡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런 식으로 조직 자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이 조직이 과거만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조직을 보고 존재감이 커진 여당 전대 신스틸러 그러는데요. 훔치기가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은 조직은 20, 바람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론 동향이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결정 요인이 됩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어차피 해봤자 특검 전문가 한동훈의 노림수이란 게 있죠. 한동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놓은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한동훈이 왜 이 대법원장 카드를 들이대는가 하면요. 한동훈은 본인이 특검에 참여도 이제 해봤고 몇 번,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요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법조계 관계자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앞세운 것은 그동안 이러한 특검이 결국 알맹이 없는 특검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카드를 끄집어냈다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고요.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지휘해서 기소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역대 13차례 특검 중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 특검 정대훈 특검이고요. 2007년 BBK 특검 정호영 특검이고요.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민경식 특검, 2011년 디도스 특검 박태석 특검 등 모두 4차례였습니다. 이 중 디도스 특검을 제외한 3차례 특검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고요. 판사 출신 특검이 다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걸 추천권을 행사하면은 판사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겠죠. 공교롭게도요, 지금 여기서 거론된 이런 어떤 서너 차례 특검은 기존의 수사 결과, 검찰이 수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한 결과, 거기서도 더 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무능한 특검이란 오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특검이 아니고 특검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왜곡하지 않는 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은 3개월간의 수사에도 관련자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BBK 특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무혐의예요. 저기 감옥 갔는데 그거 무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당시 기울어진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검찰과 결국에는 당시 이제 법원이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억울한 분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지금 신부에 있는 거죠. 한동훈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여론이 한쪽으로 누워버리면요. 검찰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괜찮은데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한쪽으로 완전 누워버렸잖아요. 국민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90명 정도가 그냥 이쪽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용 빼는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뭐 법으로 미절고절 따지는 것 자체가 행위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대0이 나왔잖아요.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뒤에서 공작을 해서가 아니고 민심이 한쪽으로 누워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혁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일종의. 그 상황을 혁명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혁명 상황.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동훈의 이 카드가 절대 윤 대통령을 흔드는 카드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공격한 카드가 아니다라는 게 여기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어제 그제 났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정말 자기 나름으로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빼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들의 저 특검 공세 엄청난 공세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으로 저쪽이 높잖아요.
그거를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고립되면서 지금 현재 특검 뭐 청원 받고 있죠. 저들이 숫자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예전에 문재인 특검 때는 약 200만 가까이 갔어요. 180몇만 갔잖아요. 문재인 특검이 아니고 문재인 탄핵 때 문재인을 탄핵하자 그건 약 한 200만 가까이 갔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이게 얼마나 갈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걸로 뭔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걸 주도하는 것은 조국이에요. 그리고 또 개딸들도 하긴 하는데 이재명은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원하는 건 특검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검이 아니고 탄핵이 아닌 것 같아요. 탄핵보다도 이재명은 다른 카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돌아가는 게 결국에는 공환증과의 대결, 한동훈의 대세론, 결국 한동훈이 아니냐 이 싸움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걸 뒤집어 보려고 뭐 정말 앙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선배들이라는 당에서 그냥 5선 2명, 그래도 한 사람은 5선 뭐 이상의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는 원희룡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글쎄 이번에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어떤 발전된 길로 나갈 수도 있다. 화합된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든 말이죠.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공환증입니다. 한동훈을 두려워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동훈이 드디어 이제 언급을 했고요. 한동훈은 이 공환증을 일단 제시했지만 개별적인 싸움은 본인이 이제 하지 않는데요. 자신은 미래 비전 중심으로 나가고 캠프에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이건 잘 됐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처럼 저들과 일일이 따따붙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큰 싸움은 하면서 하더라도요. 이재명 상대로 이제는 한동훈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가수가 되면서 완전 압도적 일강 대세를 굳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